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터미널과 기차역도 귀향길에 오른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채소와 생선이 금세 양손에 가득합니다. 대목을 맞아 모처럼 몰려드는 손님 덕에 상인의 손길은 바빠졌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여름 한지는 새로 있으니까 새값도 안 나오고 이렇지. 힘들도 좋고 손님 많아서도 좋고 그렇습니다. 기차역 대합실에는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부 때문에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고향 올라가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가족들 보면 기분도 좋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즐기려고 내려가는 거니까. 도로공사는 귀성길은 오늘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례나들목에서 북창원 나들목 15km 구간과 부산 방향 군북 나들목에서 북창원 나들목 등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남해 이지선 고속도로는 가락 나들목에서 서부산 나들목이 가장 혼잡하겠고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양산 나들목에서 언양 분기점이 혼잡 예상 구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창원에서 진주 방면, 진주에서 부산 방면 이용 고객은 남해고속도로 본선이 막힐 경우 남해 1지선 산인 창원 구간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남에서도 지진 피해가 잇따르면서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학교와 공공업무시설 10채 가운데 2채만 내진 설계가 돼 있고 지진 2차 피해에 대한 대비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왕 기자입니다.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자 학생들이 일제히 비상계단으로 뛰쳐나갑니다. 갑자기 막 사물함 흔들리는 소리 나길래 장난인 줄 알았는데 계속 하길래 무서워가지고. 이 학교는 국내에 내진 설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진동이 건물에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도내 초중고학교와 공공건물에서 내진 설계가 된 곳은 각각 22.8%, 17.3%에 불과합니다. 경남 전체 내진 설계율 40.8%와 비교해도 절반가량에 그칩니다. 학교 시설들이 대표적으로 피난 시설이 됩니다. 내진 보강을 해라라고 하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상. 무너져 내린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지진 충격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이 파손된 겁니다. 3년 전 지어진 이 건물은 보와 벽 등 구조물에 내진 설계가 돼 있지만 가스 배관과 소방시설 등 이른바 비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물 이외 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는 지난 1월에서야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가스관이 이제 터지거나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 설비가 작동을 해서 그 화재를 이제 막아줘야 되는데 소방 설비가 이제 중단되면 화재가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내진 설계는 진도 6 규모 정도에 맞춰져 있는 상황. 기상청이 진도 6 초반까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한 만큼 내진 설계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추석이 다가왔지만 한진해운과 거래하던 영세업체들은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힘든 것은 물론 폐업까지 준비 중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명절이 되고 있습니다. 공흥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부두에 접안하거나 출항할 수 있도록 돕는 선박 예선. 부산에서 한진해운과 거래했던 영세업체 7곳이 지금까지 12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한진해운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경영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화물들의 피드 물량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최소 15% 이상의 지금 매출 감소를 각오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업체보다 더 규모가 작은 영세 수리업체들은 직원들의 추석 상여금은 고사하고 회사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지난 4월부터 한진해운 선박 7척에 내부 통로 확장 공사를 맡았던 이 업체는 7,700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장 직원 17명의 급여와 자재대금을 줘야 하는데 한진해운 측의 대답은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당장의 저희 운영자금이나 그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최후의 수단은 저희는 회사를 폐업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와 부산시 등이 내놓은 대책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 하지만 신용이 좋지 않거나 담보가 없는 영세업체들에게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실제로 피해보는 거는 정부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일을 하는 우리 중소기업이니까 이 중소기업을 생각을 좀 해서라도 이걸 어떻게 하든지 좀 살려가지고. 한진해운 거래업체들의 올해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추석 연휴가 2주 정도 빠르게 시작합니다. 벌써 첫째 날 아침이 밝았고요. 오늘, 내일은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단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낮에는 조금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제16호 태풍 말라카스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점차 일본 열도를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강력한 수증기를 뿜어내겠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의령과 거창, 함안과 함양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시정 상황이 답답한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19도, 창녕과 의령 17도로 시작합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는 가운데 낮 기온은 거제 28도, 김해 29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 17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남해 28도, 하동과 사천 29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먼 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시가 추석 연휴 기간을 한가위 관광문화 주간으로 정하고 문화관광시설에 무료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원시는 창원시티 투어는 17일과 18일 무료로 운행하고 창원해양공원과 창원유람선은 각각 시민 요금 할인과 30% 할인 혜택을 이용객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원축구센터 보조구장과 풋살구장, 창원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마산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등도 무료로 개방됩니다. 경남교육청은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5개년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감염병 관리 대응반을 구성하고 감염병 유행 경보제를 도입해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신속한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일 학급 단위로 의심 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관계자 연수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건물이나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경남의 건축물 69만 2천여 채 가운데 높이 13m가 넘거나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등 내진 대상 건축물 8만 9천여 채 가운데 내진 설계나 내진 보강이 된 건축물은 3만 6천여 채로 내진율은 40.8%였습니다. 또 경남 전체 학교 시설 5천여 채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은 500여 채, 1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내진 보강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초대형 액화 천연가스 저장 탱크가 밀집한 통영시 안전국가산업단지 안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가 지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는 가스 누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야간 근무자 수를 늘려 상황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기지본부에는 아파트 17층 높이의 20만 킬로리터급 저장탱크 4기를 비롯해 15층 높이의 14만 킬로리터 저장탱크 13기 등 총 17기의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본부는 지난 10일 지진으로 삼천포 화력발전소 1, 2호기에 약한 진동이 감지됐지만 가동 중단 범위에 미치지 않았고 비상점검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도 지난 10일 지진으로 운행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하동화력발전소는 6.5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콜레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될 때까지 자체적으로 해수 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대게마을과 대게항 방파제 앞 등 4곳의 해수를 채취해 콜레라균 배양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이후 불안이 커지고 있어 주 한 차례 이상 5곳 이상에 대한 해수 가건물을 채집해 검사할 예정입니다. 콜레라 파동을 겪고 있는 경남 지역 수산 관련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이 특별 지원됩니다. 경상남도와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수산물 관련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특례로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1억 원 이내며 보증료는 연 0.5%로 감면되고 신청 금액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 심사를 통해 신속한 보증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남 지역 전체 20개 보건소 가운데 8곳은 의사 출신이 아닌 보건소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시도 보건소 의사 출신 보건소장 충원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 20곳 가운데 12곳에만 의사 출신이 채용됐습니다. 청영시와 창녕군 등 8곳 보건소는 비의사 출신이 운영 중입니다. 고향과의 경기에서 7대0 대승을 거둔 경남FC의 크리스찬이 K리그 챌린지 33라운드 MVP에 선정됐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7일 고향과의 경기에서 생애 첫 해트트릭으로 4득점 1도움을 기록한 크리스찬을 MVP로 선정했습니다. 또 프로축구 한 경기 최다인 4도움을 기록한 이호석과 송수영, 장은규를 최우수 선수 11명에 선정했고 경남은 최우수 팀에 꼽혔습니다. 리우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창원시청 김종현이 경찰청장기 사격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김종현은 지난 주말 전남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25회 경찰청장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50m 3자세와 정재승, 오경석, 권준철과 함께 출전한 단체전 50m 복사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경남대는 여자 대학부 50m 복사 단체전에서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했고 창원 복림고와 복림중학교도 단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